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우리 국내 막걸리 요게 유네스코 공동 등재 전략 심포지엄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부담 아닌 부담을 갖고 좀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주장 관리하고 저희가 좀 면허 관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주장의 이제 분석 제품들에 대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주세법령 교육들은 좀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심포지엄 종류라든가 이런 종류 좀 낯설긴 한데 또 촬영까지 하신다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20분 정도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게 그 기간 내에 요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좀 시간 내에 끝내는 걸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막걸리, 흔히 이제 우리 밖에서는 막걸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0개 주종 중에 이제 하나의 탁주, 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주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조 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잠깐 저희가 시간 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술에 대한 정의, 여기 다들 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선 술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그다음에 제조법, 제조법이야 이제 신우창 박사님이 소장님이 더 막걸리에 대한 제조법들은 더 상세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술에 대한 제조 이런 방식이라든가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령상에서 탁주의 이 범주,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시설 이런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 현황을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답을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술은 다들 만드시고 술 좋아하시니까 술에 대한 정의들은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마실 수 있는 음료 이렇게 취하면 마시면 취한다는 음료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령적으로 주세법에서는 주세법 정의 2조회인가 3조회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라는 음료 이렇게 먼저 가장 큰 대전제는 1도 이상이야 이렇게 술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알코올분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메탄올부터 계속 에탄올, 프로파놀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알코올분이라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1% 이상이면 저희 국내 주세법상에서는 이제 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범주에 우리 소주에 이제 원료로 쓰고 있는 주정, 이렇게 희석해서 음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5%까지 에탄올의 함량이 95%까지 정제를 해서 고농축을 한 거를 가지고 소주 회사에 납품을 하면 소주 회사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 같은 걸 넣어서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소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주정이라 해서 국내 주정 회사들이 10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 발효법에 의해서만 제조를 해서 공급하면 양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쌀 여기도 보니까 막걸리도 쌀 자주공 협회인가 거기 연관돼 있긴 한데 정부미가 이제 보통 3, 4년 보관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소요 폐기 처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공용 쪽으로 많이 도는데 이 중에 이제 막걸리 쪽으로도 넘어오기도 하고 이 주정 공장 쪽으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매했던 쌀이나 보리를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이런 주정 회사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효 주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 소주 소비가 지금 좀 줄어들긴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국내 소주 소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소비량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효 주정이 상회하기 때문에 저 해외에서 이 조금 불순물이 조금 정제가 덜 된 이런 조주정이라는 거를 수입을 해서 이걸 또 정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의 또 추가적인 범주가 하나 있는데 18년인가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우선은 지금 밖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행사장에서도 보니까는 막걸리 킷
종류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뭐 가루하고 뭐 효소제하고 넣어서 물을 첨가하면 막걸리가 며칠 두고 나면 막걸리가 돼서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형태의 우리 흔히 당화액이라고 하죠. 맥주 형태의 맥주 되기 전에 당화만 시킨 당화액에 앰플이 들어가져 있는 효모 앰플이 들어가져 있어서 뭐 이게 물리적인 충격을 주면 분말상 효모가 이렇게 뭐 깨져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술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맥주 타입 전 단계죠. 그것도 술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이 아닌데 여기에 문제가 되죠. 1도 이상의 음료야만 술로 보는데 그거는 우선 제품화 될 때 1도 이상이 안 되는데도 술이 되는 형태. 그래서 하나가 추가된 게 여긴 적진 않았지만 4가지 부류로 술은 정의에 들 수 있다.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외되는 거는 몇 가지 여기 지금 3가지 정도 여기 정했는데 요거는 뭐 약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6도 원래 술이 아까 1도 이상이 돼야만 술로 본다 했는데 1도 이상인데도 의약품 중에는 6% 이상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을 만들다 보면 성분들을 이렇게 녹이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쓰이는데 6도 미만까지는 알코올로 보지 술로 보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희석해서 뭐 마실 수 없으면 당연히 음료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흔히 이제 우리 미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과거에는 미림이 이제 불이 밟은 30도라는 이상이 넘긴 조미주류들이 과거에는 이제 계속 주류로 범주로 더 있다가 2년 전에 요 규정을 더 시행령에서 우선 술 범주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해서 3가지 정도는 술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히 이런 주세법 정의에서 술이라는 뭐냐 이렇게 정해졌을 때 요렇게 다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는 어떤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술로 보고 어떤 거는 술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강의할 때 다른 강의할 때 이런 걸 많이 이제 질의를 하고 뭐 서로 의견을 듣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젤리에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거나 아니면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홍대 근처에서 뭐 무슨 막걸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이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젤리에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다, 막걸리 젤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얘가 술로 볼 수 있냐? 아니면 뭐 초콜릿에 우리 왜 해외에 보시면 뭐 브랜디가 들어간 뭐 초콜릿이라든가 안에 뭐 위스키가 들어간 초콜릿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술로 볼 수 있을 거냐? 주세법에서는 얘네 같은 경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용한다고 하지 않죠. 젤리는 그냥 뭐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들에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으면 저희는 술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한 막걸리 아이스크림 요거는 술로 볼 수 있을까요?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는. 홍대에서 뭐 매번 뭐 그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막걸리 아이스크림 무슨 뭐 브랜디 뭐 아이스크림 좀 유사하죠. 근데 막걸리 아이스크림에 술이 들어간 것들은 저희가 술로 판단을 합니다. 왜? 저희가 술을 판단할 때 기준점이 15도씨입니다. 15도씨일 때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이스크림은 실온에서 녹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상이 돼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같은 어쩌면 고체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술이 어떤 물질은 술로 보는 어떤 제품은 술로 보고 어떤 제품은 술로도 안 본다는 거죠. 이런 가그린 형태도 예전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다가 지금 뭐냐 의약 부해품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바뀌었는데 이런 가그린 제품 중에도 알코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그린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소화제도 보면 액상 소화제 중에도 보면 알코올 함량이 2~3% 들어가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 근데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거예요. 나중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실제 음주를 안 하고 소화가 안 돼서 액상 소화제를 마신 거죠. 근데 그게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또 불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이런 의약품들도 뒤에 보면 그 알코올 함유 여부를 다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어린이용 액상 소화제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못 쓰게끔 소화제를 먹였던 얘가 자꾸 뭐 해롱해롱거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알코올 2, 3% 알코올이 들어가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 표기하게끔 특히 어린이용 소화제에는 이제 알코올을 아예 사용을 못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분류는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술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뭐 간단하게 짚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술 원료로 다들 술에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뭐 원료가 있고 발효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효모가 있고 물이 이 네 가지가 큰 틀이겠죠. 막걸리도 요 안에 범주에서 같이 움직이죠. 어차피 주로 전분질 원료겠고 누룩이나 있고 이런 계량 누룩을 사용해서 우리 효모를 사용해서 막걸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류는 당연히 당화 과정이라는 거쳐서 이런 큰 고분자의 전분을 단분자인 뭐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걸로 뭐 잘라서 요게 효모가 미생물인 효모가 발효 작용을 통해서 알코올 요게 만들어지는 이제 요게 이제 전통적인 동양적인 형태 그러니까 곡식 원료를 사용하는 형태의 술이 생성되는 기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와인용들은 이런 과실을 이용해서 효모만 사용을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이제 단발효라고 하고 이런 건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는 거는 이런 당화와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복발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술들은 이런 곡식을 이용한 복발효가 주로 이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술의 우리 주세법상에는 술을 10개 주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통상 뭐 잘 아시는 술의 종류는 발효와 증류주를 2개 파트로 나누겠죠. 발효주를 증류하면 이 증류주주가 되는 거고요. 우리 막걸리 약주를 증류하면 소주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술이 나눠진다. 뭐 그리고 이제 막걸리 공정은 처음에 이제 원료 처리라는 형태, 뭐 고두밥을 찐다거나 죽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우리 떡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처리 세미 뭐 이런 거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고두밥을 찢는 이런 찌는 형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효제들을 사용해서 당화와 그다음에 효모를 같이 넣으면서 미술을 제조하고 이게 당금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 당금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잘 마실 수 있게 잘 재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탁주 막걸리 하면 이제 뭐 역사적인 정의가 나와야 하고 법령적인 정의는 아까 좀 전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예전에부터 우리 문헌들을 보면 공류를 발효시켜 술덫을 뭐 이렇게 막 걸러서 마시는 술. 그래서 뭐 표현은 막걸리, 농주, 탁배기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과거에는 이런 여과 기술이 그게 뛰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자연적인 침전에 의해서 뭐 그냥 맑게 여과한 거는 약주, 뭐 청주 이런 거를 해서 만들어서 먹었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 단순하게 이런 막걸리 형태로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누룩이나 동양적인 거는 누룩이나 엿기름을 통해서 제조해서 원료는 쌀이나 밀 종류 실제로 뭐 경작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미생물 관리라든가 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급수량이 되게 좀 높은 것보다는 낮게 물 사용량이 좀 적었죠. 그래야 그나마 좀 미생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그나마 신술이 아닌 좀 안정적인 술, 우리가 원하는 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수량이 적고 그다음에 뭐 효모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야생 효모가 주겠죠. 누룩에서 야생에서 누룩을 통해서 야생에서 붙은 효모나 곰팡이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세법상의 정의는 탁주, 이제 막걸리 탁주인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녹말이 포함된 재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발화 공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실 때 뭐 쌀을 싹 튀운 발화 현미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막걸리 형태로 만들면 막걸리가 안 됩니다. 기타 주류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발화 공류를 제외한다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다음에 물을 활용해서
발효시킨 술덫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재생한 것을 우리가 탁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분 과채료, 그러니까 과실 채소류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량 대비 이렇게 당분 과실이나 채소류를 사용하는 기준치가 별도로 여기 녹말 재료는 무조건 50%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요. 전체 사용량 중에 과채료는 이 전체 원료 중에 20% 이하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과채료 사용도 원래는 허용을 안 하다가 2000년도 2000 중반대 이 과채료 탁주 막걸리에 대한 다양한 제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채료를 20% 이하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면서 지금 다양한 뭐 제품들의 막걸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가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가 주로 이제 단맛을 내는 막걸리 감미료겠죠.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어지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향료 색소는 다른 주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탁주, 약주, 소주에 대해서는 이런 향료 색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 등재 이런 의미도 나오긴 한데 탁주라는 형태가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좀 유달리 더 많이 먹거든요. 뭐 같은 동양권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막걸리 형태의 술을 잘 먹지는 않고 다 중류하거나 아니면 뭐 맑게 여과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음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약간 이렇게 막걸리 형태의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이런 움직임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이 향료 색소를 조금 제한 두는 게 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좀 허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전통적인 걸 좀 가져가자 해서 아직까지는 향료와 색소를 사용을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탁주와 범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탁주를 우리가 범위를 뒀는데 그러면 이런 어디까지가 탁주일까? 뭐 아까 제가 미리 얘기한 것들은 뭐 과실 농축액을 20% 이상 사용하면 이게 탁주일까요? 아니면 뭐 요즘에 또 한참 이제 식물 이게 공유가 좀 우리 작물이 뭐 세계적인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작물들이 뭐 자꾸 그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요즘에 식용 이런 곤충이 대안으로 찾는다고 해서 이게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귀뚜라미 같은 것들을 탁주에 넣을 수 있냐 이런 질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뭐 나무통에 우리 막걸리를 숙성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가능한가. 요즘에 특히나 뭐 나무통이나 오크통이나 같은 의미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오크칩이라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막걸리는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질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실을 20%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체 원료 대비. 근데 농축액은 어디까지 몇 프로 농축액에 따라서 과실 함량이 되게 유동적이죠. 그래서 뭐 내가 과실을 20% 농축한 과실 농축액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 농축을 할 수 있는 과실 농축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원래 농축액 만들기 전 단계의 원 과실 중량을 기준으로 뭔가를 다 아까 20%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농축액을 20% 사용했다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탁주가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귀뚜라미, 식용 이런 곤충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은 합니다. 막걸리에 사용을 하죠. 막걸리라 부를 수 있지만은 우선 우리 술에는 동물 원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다 기타주류 쪽으로 뺍니다. 우리 향료 색소를 쓰는 술들이 기타주류로 가서 막걸리를 못 부른다는 홍길동의 아버지라고 못 부른 것처럼 기사에 종종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향료 색소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곤충을 사용하면 그런 술들은 다 무슨 기타주류로 빠집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형태는 막걸리인데 이제 막걸리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귀뚜라미 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귀뚜라미 막걸리는 못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물 원료는 쓰기 때문에 뭐 사용을 못 한다. 요게 약간 요즘에는 이제 좀 화두 아니면 화두였거든요. 재작년쯤인가 화두 아니면 화두였는데 나무통에 저장을 할 수 있냐 막걸리를 요게 우리 가능한가요?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용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술을 담글 때 나무통에 다 배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이렇게 그 예전 해석을 하면 맞는데
지금 해석으로는 저희가 왜 법령 해석상으로는 좀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무통을 저장할 수 있는 술들은 다 주류의 종류, 주류의 정의에 나무통 저장 가능하다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근데 타약주에는 그 나무통 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 해석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통 스테인레스가 없기 때문에 항아리, 나무통 둘 중에 하나 술을 담궈서 저장 보관하는데 지금 현재 해석상으로는 우선 제가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예.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한지 여부 이게 하려면 또 저희가 법령 개정 사항에서 개정을 해주긴 해야 돼요. 나무통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 오크통 나무통이라는 게 좀 형태가 좀 나무통이라 하면 저희들이 오크통 그 동그란 보관하는 걸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표님이나 우리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나무통은 아시죠? 그냥 발효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저장, 재성, 요 어디까지 숙성이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해석상으로는 지금 저기 나무통 숙성은 탁약주는 우선 제외하는 걸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현실과 조금 괴리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거죠. 오크칩이라는 게 오크통 효과를 나타내는 게 오크칩이라는 거를 한 4, 5년 전에 요거를 이제 좀 부처 간의 이견 저희 국세청하고 시약청하고 그때는 시약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어서 원래 오크칩이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순재 목재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크통을 만들면서 남은 짜투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크칩 형태로 들어오고 그게 목재로 들어오는데 이게 뭐 오크통 원료 똑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뭐 식용으로 하면 사용 가능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는 식용이 안 돼 있고 목재로만 수입이 되고 있어서 몇몇 제조장에서 그걸 시도를 조금 하고 있어갖고 그걸 자꾸 이제 의견 제시를 해서 이게 부처 간에 좀 이견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사용하는 걸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막걸리에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 증류주를 하시는 분들은 오크통이 워낙 요즘에 비싸기 때문에 요 오크칩 활용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 막걸리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얘가 오크칩은 이제 별도로 조미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세법에 첨가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뭐 향료, 색소, 조미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오크칩이 조미료로 포함이 돼 있고요. 조미료는 탁주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게 기타주류로 넘어갑니다. 좀 애매하죠, 범위 참. 그래서 뭔가 경계를 짓는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주, 탁주가 세율이 다르거든요. 5%하고 뭐 30% 세율인데 다른데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가 뭐냐면 막걸리는 예전에 좀 걸쭉했어야 하는데 요즘에 트렌드는 이제 아예 그 흔히 밑에 이제 가라앉는 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점 이 재 양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 앞전에 혼탁하게 재성화한 거라고 이제 막걸리에 탁주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혼탁하게 할 거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밑에 가라앉는 재가 점점점 예전에는 이 정도 많이 막걸리에 한 뭐 7분의 1 정도 이 정도 뭐 750ml 이 정도라 있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가 허용이 돼야 할지 그것도 지금 구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 점점 그 탁주가 점점점 이게 혼탁한 술이 아니고요.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전체적인 막걸리 제조하시는 우리 제조 대표분들하고 한번 이게 합의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 좀 그래서 우선 뭐 요렇게 이런 것들은 다 막걸리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유형들은 이렇게 이제 일반 예전부터 우리 크게 동네에서 뭐 합동이나 이런 거 지금 서울 탁주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주류로 해서 제조 면허가 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지역수산주, 민속주 이런 것들이 전통주류작에서 농림부에서 추천받아서 진행되는 이런 주류가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가게 펍 수준이라고 해야죠. 펍 수준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소규모 주류 이런 형태로 막걸리는 세 가지 형태로 제조 면허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준은 뭐 여기서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조 면허 수를 보시면 지금 저 21년도까지 뽑아왔는데 지금 해마다 한 면허 수가 2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이게 숫자 보시면 한 200개 되죠. 매년 한 10% 조금 내외에서 제조 면허 수가 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젊은 층들이 제조 면허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라고 젊은 30대 분들의 면허 수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기하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10%씩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10%씩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여기서 보니까 막걸리 면허 수 보시면 여기 한 30개씩 늘어났죠. 여기도 계속 그러니까 면허를 기본적으로 내시면 탁주 면허하고 소주 면허하고 약주 면허 같이 거의 동시에 냅니다. 막걸리 면허하고 그다음에 막걸리를 이용해서 어차피 소주로 요즘에 또 소주가 좀 증류주류가 요즘에 좀 대세이기 때문에 기본 막걸리 면허 내시고 소주 면허 내시고 기본 2개 정도는 면허를 다 대부분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면허도 일반 면허자들은 거의 안 늘어나고요. 요 증가되는 것들은 흔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지역수산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수산주 면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 추세가 쉽게 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게 전체 주류 출고량을 쭉 보시면 17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고량 보시면 그 중에 탁주도 여기만 조금 코로나 시절에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지 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이게 우리 온라인 판매가 좀 젊은 층에서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출고량이 늘었을 뿐이고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다들 이제 업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출고량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유는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회식 문화가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농림부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해서 전문 교육기관 뭐 5개 하고 일반 교육기관에서 한 10몇 개 지원을 하면서 그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뭐 교육기관들은 아직도 교육을 이렇게 계속 받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고량은 줄어드는데 현재 출고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면허 신청자들은 계속 한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다양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특색 있는 술을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은 좀 다양한 막걸리들을 많이 만드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례로 뭐 뒤에 이제 우리 신우창 교수님이 소장님이 뭐 제조 기술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막걸리에 일반적으로 우리 예전 분들은 뭐 송천효모 이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몇 가지 효모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뭐 제빵 효모에 관련된 제빵 효모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걸리 효모가 아니라 맥주 효모, 맥주 양주 때 쓰이는 효모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와인 효모 이런 효모들을 써서 과거에는 뭔가 식물 같은 걸 넣어서 재료의 맛으로 인해서 막걸리에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또 그런 효모, 이게 우리 와인, 맥주 이쪽 효모를 써서 또 다른 막걸리에 다른 맛을 내려고 해서 다양한 막걸리들이 시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의 계속적인 발전이 돼가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 층이 자꾸 들어와서 그냥 다양한 막걸리들을 시도하고 또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으면 더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뭐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뭐 뒤지지 않는 이런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출고량은 줄어들고 탁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현재 한 800 몇 개
면허 수는 900 몇 개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에 뭐 정기 분석이라 해서 국내 생산되는 뭐 모든 주류를 해마다 이렇게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한번 보면 22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수거량이 이제 2,000건 정도를 수거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내용 보시면 막걸리가 여기서 보면 24% 그죠? 신제품 출고한 거죠. 신제품 출시한 거 중에 맥주가 가장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막걸리가 두 번째로 신제품을 많이 낸다. 이 맥주는 아시는 것처럼 크래프트 비어들이 요즘에 한 200개까지 늘어났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그 제품 생산해서 그 회전하는 거라고 해야 하나요?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막 바로바로 바뀌어요. 뭐 시즌 제품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 수는 좀 작은데 신제품 출시량 이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번 많은 게 이제 우리 막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종들은 조금 그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좀 더디다. 대표적으로 이제 맥주와 탁주가 그런 신제품 출시를 상당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분석에서 저희가 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주로 6도 미만 전통적인 거죠. 우리가 6도 미만의 막걸리들이 가장 많이 제품을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요 6에서 10도 요게 이제 아까 지역산주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 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6%는 예전에 그 상업량조 주로 우리 크게 합동량조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6도 언저리, 5도 언저리 이런 막걸리를 많이 만드시고 우리 이제 요즘에 만드시는 뭐 지역수산주 막걸리들은 요 범주에 6에서 10도 요 범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11도에서 15도 요 제품들도 상당히 있다. 18도짜리까지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내. 그래서 이 정도 주로 이제 6도 이하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알코올 도수 범주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 법적인 내용을 지금 해드렸는데 Q&A가 그 다음번인 거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뭐 우리 막걸리 탁주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하고 저희가 해마다 분석하는 이 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